자, 4단원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함수의 연속. 이게 조정을 해도 영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게 내가 그냥 태블릿에 적응 못한 건가? 이게 펜이 왜 이러지? 자, 이제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구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간을 나눌 때 부등호를 표시를 해서 나눴었어요. 보통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부등호식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네 가지를 이제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초과 미만 경우에는 우리 이제 소괄호를 표현할 겁니다. a, b.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얘와 동일해요. 서로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한쪽은 이상이고 A 이상 B 미만이죠. 이때는 대괄호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때를 이제 닫힌 구간, 반닫힌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이 첫 번째 거 소괄호 쓴 걸 열린 구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 양쪽 다 이상 이하죠. 이때를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럼 가운데 두 개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반 닫힌 구간 혹은 반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양쪽 다 이상 이하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냐? a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무한대는 열린 구간 표시를 써서 챙겨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예시 두 번째 x는 뭐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하고 1 이때는 여기 반 닫힌 구간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구간을 표시하는 겁니다. 열린 구간과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구간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속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만약에 연속 함수라고 물어보면은 연속 함수 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끊어진 부분이 없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함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계속해서 이어진 함수의 형태. 뭐 대표적인 것들이 직선이 있겠네요. 이제 예시 첫 번째 fx는 x 플러스 2 같은 거.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거예요. 그때 x 플러스 2라 하면은 0,2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지나는 직선이겠죠. 이렇게 되는 직선입니다. 조금 삐뚤어져 보이긴 하는데 y는 x 플러스 2 얘는 끊어진 부분이 없잖아요. 연속입니다. 이런 걸 연속이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거 g의 x는 x분의 x제곱 플러스 2x 얘는 인수분해가 되면서 x 플러스 2이긴 한데요.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때 여기에 구멍이 뚫린 이런 함수입니다. 이게 gx예요. 그럼 얘는 연속입니까? 아닙니까? 이때는 연속함수가 아니죠. 얘는 연속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찾는 거고, 함수의 연속을 파악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식을 써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래프를 써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수식을 써서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수학을 배우는 이유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연속성에 관련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연속의 정의인데, 이때는 x는 a라는 특정 점에서의 연속 정의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먼저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a-fx 좌극한이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 플러스 우극한이죠. 이게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산이 아닌 특정한 값 알파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함수값이 존재를 하는데 x는 a에서 y는 fx가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fa가 있어야 된다 소리. fa가 존재. fa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리미트 x는 a에서 fx와 극한값이죠. fa가 둘 다 알파로 동일하다. 이때 연속인 겁니다. 한마디로 극한값은 근사값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향해 다가간다는 얘기고, 근데 그 숫자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 없어버리면은 텅 비어버리게 되는, 즉 위에 같은 형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위에 여기가 비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도 2를 향해 가고 있고 얘도 2를 향해 오고 있는데 2가 자리를 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리를 비우면 불연속이 되는 거고, 거기에 2가 존재까지 하고 있으면은 뭐야?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지만 x는 a란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연속은 언제냐?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란 건 끊겨져 있다는 얘기인데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겠죠.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특정 점에서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구간에서의 연속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불연속인 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면 연속인 겁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힘드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연속인 함수, 연속 함수와 그 다음에 불연속 함수 두 개를 좀 구분해 볼게요. 불연속 함수. 연속인 함수는 첫 번째로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다항함수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의 n제곱 형태 같은 거, y는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과생은 배우고 문과생은 안 배울 거예요. 지수함수라는 것이 있어요. 지수함수.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라는 삼각함수 두 종류. 이것도 이과생만 배울 겁니다. 이 세 가지 형태, 사인, 코사인은 삼각함수의 일종이니까 한 가지로 칠게요. 세 가지 형태가 조건이 없이 연속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불연속 함수는 첫 번째 유리함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의 일종인데 분수함수를 얘기합니다. 분모에 미지수가 존재하는 거. 이 여기 있는 다항함수는 분모에 분모에 미지수가 없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젠트 함수. 이것도 이과생만 배울 겁니다. 세 번째로 가우스 함수. 가우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y는 뭐 x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것도 불연속 함수입니다. 계단식 모양을 그리고 있는 함수예요. 함수 그래프가 계단식 모양을 그립니다. 그럼 여기에 아직 쓰여진 않은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조건부 연속인 함수들이 있어요. 네 번째,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조건부 연속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y는 루트 fx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연속이에요. 이 범위에서만 연속입니다. 뭐냐면은 저기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로 로그 함수인데 얘도 조건부예요. y는 로그 a에 fx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때도 f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조건부로 연속입니다. 이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꼭 알아야 될 건 기본적인 다항함수는 뭐다? 연속이다. 근데 분수함수는 뭐다? 불연속이다. 어디서?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뭐라고? 분모가 0인 부분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탄젠트와 감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과생만 배울 거니까 일단 넘어갈 거고요. 대부분 연속에서도 넘어갈 건데 무리함수랑 다항함수 정도만 연속에서 조건부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연속 정도만 파악하면 될 거예요. 가우스도 주어지긴 하는데 얘는 뭐 가우스 함수만 나중에 따로 띄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의 말이 꼬이네요. 연속함수의 성질 첫 번째. kfx. 자, fx와 g의 x가 모두 연속이면 실습의 합차 곱 분모가 0이 아닌 조건에서의 나누기 전부 다 연속입니다. 전부 다 뭐라고?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전부 다 연속이다. 연속인 함수끼리는 이제 사칙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자, 퀴즈. 불연속과 연속 혹은 불연속과 불연속 그러니까 둘 다 불연속인 함수 이렇게 있어요. 자, 불연속과 연속인 함수는 이 네 가지에 대해 성립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불연속과 불연속은 항상 불연속일까? 이런 것들이에요. 자, 불연속과 연속 함수는 사칙연산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이미 둘 다 알 수 없다입니다.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속 함수들은 산책 연산에 대해서 전부 다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인 경우에는 얘가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불연속끼리 계산한다고 해서 항상 불연속은 아니에요.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단 복잡한 조건이 붙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예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연속 파트는 여러분에게 심대한 고민을 남겨주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무언이야? 바로 등비수열 형태의 함수입니다. 등비수열 형태의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1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n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입니다. 다음과 같아요. n은 자연수예요. 이게 연속인지 아닌지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래요. 이게 fx입니다. 이게 는 fx, 이게 fx 함수예요.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값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등비수열처럼 풀어야 돼요. 이걸 등비수열처럼 풀어내는 형태는 뭐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봤듯이 범위를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1일 때,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x에 1을 대입하면은 n제곱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얘는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2분의 4, 얘는 2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될 경우에는 이 분모에 해당하는 요게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죠. 진동이에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인데 1인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은 마이너스 1이 주어질 경우에는 쟤는 빵이 되어버립니다. 분모가 0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없습니다. 극한값이 없다예요. 진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쪽으로 넘어올까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란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이 발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발산해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1제곱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앞에 숫자 2가 붙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버리죠. 근데 절대값 x가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얘는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숫자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계속해서 거듭제곱이 되면 무한대분의 1이 되어버려서 0이 되어버려요. 그럼 결국엔 얘는 뭐가 나오냐? 1분의 x가 돼서 x가 나옵니다. 반대로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은 0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1제곱 더하기 1, x의 n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인데
얘하고 얘가 둘 다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2x 더하기 1. 그럼 위에 거는 x가 나오고요. 얘는 2x 더하기 1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걸 갖고 그래프를 그려보란 소리인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을 먼저 여기다 그릴게요. 좌표 평면을 여기다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도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1보다 큰 범위, 요거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범위가 두 개 나뉘죠. x가 1보다 큰 범위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인데, x가 1보다 큰 범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요렇게 가는 함수 그래프 나오겠죠. y는 x, 그 다음 1,2 1,2가 뭐예요? 여기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대입하면 3 나와요. 아따 복잡하네. 여기 더 그래야겠네. 여기가 3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맞죠? 여기는 여전히 하얀색인 채로. 바로 이 fx를 그리게 되면 범위를 나누게 되고요. 네 군데로 범위를 나눴죠. 이 네 군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럼 불연속점은 어디예요? 불연속점은 x는 1에서 일단 불연속이고요. x는 마이너스 1에서도 불연속이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기에서 불연속점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죠. 불연속점 2. 불연속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x값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불연속점 때문에 하나, 둘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불연속점 4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 세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을 세는 겁니다. x는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서 불연속이다. 당연히 끊어놓으면 양쪽 두 개가 생기죠. 근데 그걸 두 개로 세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 x는 1을 이때 끊어진 부분을 하나로 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등비수열 형태의 함수는 범위를 4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제일 속을 많이 썩을 겁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연속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함수의 연속에서는 정리 두 가지가 이제 수반됩니다. 정리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로 최대 최소 정리예요.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는 쉽게 할게요.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간 A, B에서 연속이란 거예요. 연속함수. 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 최대 최소를 가진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거를 하나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한번 그려볼까요? 좌표 평면을 또 그리고요. 이렇게 그렸고요. 자,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색깔을 바꿔볼게요. 최대 최소인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구간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요렇게 주어진 겁니다. 최소인 부분은 어디예요? 최소인 부분은 여기겠죠. 요 밑에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최대는 어디예요? 여기겠죠. 여기가
대. 여기가 최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죠? 연속일 경우에는 최대 최소를 반드시 가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연속이 아니면은 최대 최소를 안 가지는 경우도 생겨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 이건 최대 최소 있네요. 없는 거를 그려줘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쭉 올라가다 툭 끊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게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최대는 여기겠지만 최소는 여기인데 여기 안이 비어 있어요. 안이 비어 있으면 여기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래프에서 이게 안이 비어 있으면 그 값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값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여기 비어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속 함수일 땐 최대 최소를 무조건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도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고,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조건이 FA랑 FB가 달라야 돼요. FB, FA가 다를 때 FA와 FB 사이 값 사이의 어떤 값 K에 대하여 FC는 K를 만족하는 X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존재한다. 뭐 말로는 되게 어렵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X는 A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X는 B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게 뭐예요? FA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FB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FB. 근데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 안에 이걸 K라고 할게요. 근데 이 K랑 똑같은 값 요거 이때 요 X값을 뭐라 한다고? C라고 한다고. 이게 반드시 있다고. 그러니까 요 하얀 선 사이에다가 평행하게 K란 직선을 아무거나 그렸을 때 요 구간 안에서 무조건 만나죠. 만나잖아요. 그게 있다고. 그 얘기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얘기 얘기하는 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모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쓰진 않습니다. 문제를 풀 때 무의식적으로 아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쓰는데 의식적으로 쓰진 않아요. 하지만 이 사이값 정리는 응용으로 쓰입니다. 바로 실근의 존재 여부를 찾을 때 쓰입니다. 자, 우리가 y는 이거 말고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의 그는 y는 fx와 y는 0의 x축의 교점 얘기하는 거죠. 즉 이렇게 x축이 있으면 근이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는 여기 사이를 지난다는 얘기다. 여기가 만약에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면 요 사이를 지나는 게 근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그럼 이때 fn하고 f의 n 플러스 1은 한쪽은 양수에 있어야 되고 한쪽은 음수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FA의 역할과 FB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K값을 X축이라고 놓게 되면은 하나는 양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범위의 양 끝값 중에. 그래서 실근은 어떻게 찾느냐?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이 fx는
fx는 0에서 실근이 요 안에 존재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이 구간에서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하면은 양쪽 옆에 있는 값들, 정수값들을 대입해서 실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 라는 걸 보이면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얘가 열린 구간 1,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보여래. 그럼 이렇게 합니다. x세제곱 빼기 4x 플러스 2를 fx라고 놓을게요. 자, 1을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1 빼기 4 더하기 2, 즉 마이너스 1입니다. f2는 8 빼기 8 더하기 2, 2가 나옵니다. 즉 f1 곱하기 f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로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때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x는 0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라 라는 얘기가 많은데 주로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근의 개수는 몰라요. 근데 실근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만약에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야. 근데 얘가 뭐 이때는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양수니까 이때는 실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몰라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그럼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만약에 x는 n 플러스 1,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나 갔죠. 근데 이걸 5개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는 얘기야. 심지어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근이 있어도 이렇게 둘 다 같은 부호가 되면은 근의 판단이 불가능해요. 근이 이렇게 서로 다른 쪽에 이렇게 정수값 대입한 게 fn과 fn 플러스 다른 쪽에 있을 때는 근이 하나 이상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몇 개인지는 모르고요. 같은 부호에 있을 경우에는 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양수가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 음수가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입할 때는 이렇게 보여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될 건데, 그냥 양쪽 끝에 대입해서 부호가 다르구나 요것만 확인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많이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함수의 연속도 여태까지 바라봤는데, 문제들을 쭉 봤는데, 실제로는 개념보다는 문제들이 많이 어려워요. 개념만 갖고는 문제를 풀 수 있을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 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빨리 문제를 갖고 찾아올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어려운 거는 얼추 끝났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들은 얼추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은 미분에 들었을 건데요. 그 미분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공식들을 외우면 되는 형태들의 문제가 꽤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한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극한 쪽이 좀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포기한 학생들이 많을 건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미분을 통해서 오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복습을 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상.